출연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이 암 수치에 대한 내용인데 이 문영희님의 암 수치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종양 표지자 수치, 암 수치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투병할 필요가 있습니다. NF-kappa-B 따라하십시오. NF-kappa-B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양 촉진 인자예요. 변선 단백질 유전자인데 이 NF-kappa-B는 크게 4가지 작동을 합니다. 면역 활성도를 죽여버려요. 중요하죠? 염증 반응을 크게 일으킵니다. 여러분, 염증 수치가 우리의 몸에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적어야 돼요. 많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종양을 발병시키고 종양 진행 과정에 크게 역할하는 게 바로 NF-kappa-B라는 종양 촉진 유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NF-kappa-B는 노화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이걸 강해야 돼요. 생체 시계가. 근데 이거 약화시켜 버려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쭉 넘어갑니다. 비정상적인 암세포 증가를 촉진시키는 게 NF-kappa-B. 이게 활성화되면은 면역계가 과잉 활성화되든지 약화되어서 염증 반응이 악화가 되고 다양한 형태의 자가면역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이 NF-kappa-B예요. 이 NF-kappa-B를 비정상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활성산소, 인슐린 저항성, 사이토카인.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사이토카인은 전체 우리의 몸에 영양소가 들어가면 그 영양소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합성되고 떨어지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전체적인 것을 사이토카인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 자극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NF-kappa-B예요. 자외선, 방사선,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이 NF-kappa-B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이 NF-kappa-B를 통해서 암세포를 성장시키고 증식시키고 분화시키면서 각종 우리의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NF-kappa-B이고요. 암뿐만 아니라 천식, 아토피, 류마티스, 관절염, 알츠하이머 등등이 바로 이 NF-kappa-B가 주범입니다. 그래서 이 NF-kappa-B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Nuclear Factor Kappa B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종양 촉진 인자예요. 자, 우리의 몸에는 이 종양 촉진 인자가 NF-kappa-B만이 아니고 아주 많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종양을 촉진시키는 인자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러면은 장군 받았어요. 멍군 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반대 종양 억제 인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P53이에요. P21이에요. P53은 18번 염색체 맨 끝부분에서 나오는 것인데 세포의 생체 주기를 조절하는 인자예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P53이 나와서 억제시킵니다. 자, 50번 정도 분열했으니 그만 됐어. 은퇴식을 해서 세포를 딱 멈추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는 그렇게 억제되게 돼 있어요. 일종의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또 P21은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순식간에 확 바꾸는 인자예요. 자, 이런 인자들이 우리의 몸에 수십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양 억제 인자가 활성화되어지면 우리는 낫습니다. 종양 억제 인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악화시키는 게 활성산소, 우리의 몸의 독소 등 이것들이 우리의 몸을요, 심한 스트레스, 이것들이 억제 인자를 약화시키고 종양 촉진 인자를 증가시켜 버려요. 우리의 몸에서 어떤 독이 많이 발생할까요? 숨쉬는 공기 속에 독소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 속에도 독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몇 프로는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생산된 먹거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요 반드시 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 들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만나서 태워질 때 연소작용 되어질 때도 반드시 영양소, 에너지, 열이 나오지만 또 뭐가 나와요? 독소가 나와요. 찌꺼기. 나무를 태우면은 연기가 나고 재가 나듯이 이게 우리의 몸에 수많은 독소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종양인자를 촉진시키는 NF-kappaB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NF-kappaB를 이제 살펴보니까 NF-kappaB가 한 얼굴만이 아니에요. 다양한 얼굴이 있어요. 암세포가 발생되었을 때에 작용하는 NF-kappaB가 있어요. 그래서 영유아기에 모유를 먹이고 분유를 먹이는 것처럼 이 NF-kappaB가 이제 갓 태어난 암세포에게 이러면 쭉 나와 있죠. BCL, XL 등등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것들이 모유예요. 암세포 모유. 누가 줘요? NF-kappaB가 먹여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이제 그때 또 뭐요? 이런 NF-kappaB 다른 또 청년기, 신생혈관, 취업 비교해 봅니다. 결혼분과 전이 이렇게 각각의 단계마다 NF-kappaB가 암세포를 잘 양육시키게 돼요.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 활성산소, 또 안 좋은 음식, 뭐 과로하고 무리할 때, 잠 못 잘 때 이제 NF-kappaB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단계별로 뭐요? 성장을 시킨다 이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몸에 상처가 났어요. 이게 상처가 났습니다. 이게 상처가 나면 그 상처 난 부위에 뭐가 생기나요? 쇠가 내 이 손을 이렇게 좀 뚫었다, 이제 찔렸다, 뭐에 찔렸다, 그랬을 때 그 쇠에 묻어 있는 수많은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등 병균 그 수많은 게 있겠죠. 그 병균이 우리의 몸에 딱 침투해 들어와요. 또 그 자체가 또 이제 세포에 데미지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침투에 들어온 것들이 순식간에 쫙 퍼집니다. 자, 그럼 우리의 몸은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상사태 발생. 여기 넘어가 보니까는 혈리 쪽에 엄청난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한참 복구 중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이 혈관을 따라다니는 면역계, 백혈구에서는 뭐가 나오는가? 수리공들이 막 나와요. 막 포크레인도 나오고 트럭도 나오고 또 뭐요? 가서 건축공이 나오고 미장이 나오고 이렇게 막 시멘트 바르는 벽도 쌓는 그런 게 다 이 백혈구예요. 이 백혈구가 나와서 뭐요? 세균, 바이러스, 병균 등등 또 상처 있는 그 부위에 가서 뭐요? 딱 달라붙어서 세균을 딱 체포해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희생을 다해서 백혈구가 그 병균들, 바이러스들과 싸워서 그렇게 이제 처리하기도 하지만은 백혈구가 희생이 되어져요. 그게 고름이에요, 고름.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많은 백혈구가 죽어요. 백혈구의 그 죽음의 시체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염증 수치예요. 이게 암으로 적용하면 이게 암 수치예요. 다시 말해서 암세포에서 나오는 물질과 그 암세포에서 나오는 물질을 제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몸의 면역계, 백혈구와의 전쟁을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염증 수치가 곧 뭐예요? 암 수치라 이거예요. 이것을 이끌어서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면역 반응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암세포 주변에 암 진행 반응이 나오는데 이때 암 진행 반응을 촉진시키는 게 종양 촉진 인자 NF-kappaB라 이거예요. 반면에 NF-kappaB가 등장하면은 우리의 몸에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은 쫙 줄어버려요. 대신에 암 진행 반응이 쫙 올라갑니다.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곧 암 수치, 암 종양 표지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건 넘어갑니다. 더 뒤에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암 수치란 무엇인가? 종양 표지자 수치라고 하는데 암세포에서 생성되거나 암세포에 대한 반응으로 체내에서 만들어진 특정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게 암 수치, 종양 표지자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통해서 암을 짐작하고 감염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혈액 채취예요. 그 혈액 채취를 위해서 간 수치, 또 대장암 수치, 등등 전립선암 수치 등등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AFP는 간암 표지자 수치입니다. 정상 수치가 10 나노그램 밀리리터인데 자, 이게 한글로 보면은 알파
태아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갓 태어난 신생아는 성장이 빠르잖아요. 예. 벌써 제 셋째 아이 그 손녀가 2배나 커졌어요. 이제 4개월째 됐는데 굉장히 성장이 빨라요. 그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바로 요 AFP예요. 근데 성장이 된 다음에 이 AFPC가 싹 사라져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암이 딱 발생이 되면은 간에서 요 태아 때 성장시켰던 이 물질이 막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야, 요게 바로 간암 표지자 수치구나. 그래서 이제 AFP라고 하죠. 똑같아요. 요 CEA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폐암, 간암 이 표시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폐를 활성화시켰던 태아 때, 태아가 아니죠. 갓난아기 때 막 성장시키는 요 물질이 CEA예요. 요게 이제 암이 딱 발생하면은 요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지자 수치로 자 난소암, 자궁암, 췌장암, 폐암 뭐 등등 해서 요거는 CA125, PSA 이것은 전립선 특이 항원, 전립선 표지자 등등 해서 각각의 그 암세포에서 나오는 이 뭔가의 물질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요 암 표지자 수치예요. 일리가 있고 타당합니다. 자, 그런데 암 표지자는 암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의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이 뭔가 특이도와 민감도라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의학자들이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이도 특별한가 보다, 민감도 예민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암 특이도가 뭔가 하면은 뭐 그냥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 한글로 나와 있는데 이게 특별히 관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그 내막이 수치는 높은데 저 같은 경우도 암 수치가 높을 수 있어요. 암이 아닌데도. 그래서 이 특이도는 문제가 별로 안 되고 신뢰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민감도는 뭔가 가짜 음성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측정되는데 실제로 암이 있지만은 지표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수치 측정되어질 때 그것에 너무 예민하지 말라고요. 가면은 암 수치가 높게 나오거든요. 자, 이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잠깐 좀 물어봅시다. 요 암 수치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이런 암 수치, 종양 표지자를 검사하는가? 쓸 게 없어서 그래요. 특이도도 예. 낮고 예. 민감도도 낮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런 엉터리 검사를 쓰느냐? 쓸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쓸 게 없어서 그래요. 뭔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하면은 뭐요? 병원 수입이 더 증가되어지죠. 검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확실히 뭐요? 환자를 제어할 수 있잖아요.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부족한데 혈액으로는 암을 짐작할 지표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는 이거 안 해요. 아예 검사 자체를 안 해요. 딱 두 나라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 이거예요, 현실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수치 검사 받고 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막 일비일희 하지 말라고요. 그냥 무시하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암 표자 수치가 막 계속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전립선암, 난소암, 뭐 이렇게 대장암, 뭐 췌장암 등등 뭐 이게 정상 수치가 이거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서 혈액 검사 수치로 우리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쫙 검사하면 막 나오죠. 그러면서 이거 보고 이제 뭐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연연하지 말자고요. 자, 흔히 사용되는 자, 잠깐만요. 예, 예, 예. 보면 흔히 사용되는 종양 지표들이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폐암에는 CEA다, SCC다, 사이프라다, 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췌장암에는 CA19-9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CA19-9 올라갔다고 췌장암이냐? 아니라는 거죠. CA19-9가 정상인데 췌장암일 가능성이 없느냐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저 참고 수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절대적 수단이 아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뭐예요? 절대적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참고만 할 뿐이에요. 또 들어보십시다.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용할 때 있습니다. 유용할 때. 진단 당시의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 당시에 과연 CEA라는 지표가 상당히 높았으면 암의 흐름을 짐작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 당시에 암 종양 지표가 높지 않았으면 그 수치는 암의 흐름을 짐작하는 도구로서는 쓸모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다. 참고 수치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 당시에 그 수치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암의 흐름을 짐작하는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암 지표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것은 처음 암 진단 받을 때 그 수치. 근데 대부분 처음 암 진단 받을 때 이 검사 안 하거든요. 진행 과정에서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거 검사하지. 처음에 수치가 얼마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수치가 사실 표준이 되고 그 표준을 봤을 때 이제 증가되고 내려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참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십시오. 참 어떤 의학자가 만들었는지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몸에 암이 발생했다. 그 말은 변형된 거예요. 유전자 변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내부에서 변질된 거예요. 상처, 이건 뭐예요? 외부에서 충격을 준 거죠. 뚫고 들어온 거예요. 감염, 외부에서 유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몸의 세포를 공격하고 그 세포가 상처를 입어서 드디어 염증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자, 암도 그렇고 상처도 그렇고 사고를 통해서 혹은 뭐 어떤 뼈가 부러졌거나 그런 거 또 이제 바이러스가 유입됐거나 이제 여기까지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맨 위에 초록색 글씨 있죠. 이게 IL6라고 되어 있죠. 인터루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단백질이에요. 자, 이것들이 우리의 몸을 딱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염증이 발생을 딱 했습니다. 자, 염증이 발생했을 때 그 염증이 우리의 몸에 상한 상태인데 이 상한 상태가 바로 뭘로 이어지는가? 염증 물질 발생으로 이어져요. 그 염증 물질 발생은 그 다음에 스위치를 딱 누릅니다. 무슨 스위치요? 활성산소를 딱 증가시켜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면서 LPS라는 또 스위치를 딱 자극합니다. 그 자극할 때 인터루킨 IB가 이제 발생이 되어지면서 드디어 뭐가 나와요? NF-kappaB가 나와요. 이제 NF-kappaB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과정이 지금 이렇게 딱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장군하면 멍군 하잖아요. 예.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따먹게 해서 죽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이렇게 NF-kappaB가 딱 발생했을 때 우리의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무슨 반응이요? 여기 보면은 NF-kappa 비의존성. NF-kappaB를 의존하지 않고 뭐예요? 지키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그 성분이 TGFB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요. 여기 백혈구의 일종인데,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COX2, 그다음에 PGE2라고 하는 물질을 쫙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항염증제, 셀레콕시브 항염증제라고 하는 게 딱 발생해서 NF-kappaB를 확 잡아버려요. NF-kappaB를 뭐요? 체포해버려요. 자, 이렇게 항염증제가 발생해서 체포할 때 NF-kappaB는 여전히 활동하면서 요 TSTAT3 나와 있죠? 예. 요게 쫙 나와서 암세포를 딱 증가시키려고 할 때 항염증제가 딱 나와서 정상세포 증식, 암세포 증식 중지 이걸 딱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은 계속해서 장군, 멍군 이것이 계속해서 교차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디인들리메탄이라고 하는 이 위에 노란 것이 있죠. 요게 호르몬 조절 스위치예요. 요 호르몬 스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더 증가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NF-kappaB가 활성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바로 요 호르몬 조절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감정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 자세입니다. 이것이 저 호르몬 조절 스위치를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NF-kappaB가 활성화되어지고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려고 할 때 뭐예요? 아니야, 나는 좋아질 수 있어. 나는 나을 수 있어. 반드시 나을 거야. 그렇게 이 생각, 이성, 느낀 감정이 좋은 쪽으로, 그래서 노래하고 춤추고 웃고 감사하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몸에 종양 촉진 유전자 활성화되었던 이런 의식들이 있죠.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뭐예요? 호르몬을 안 좋게 만들죠. NF-kappaB를 증가시키죠. 반대로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종양 억제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3번 반복하십시오. 기분 좋게 살자. 시작. 기분 좋게 살자. 기분 좋게 살자. 종양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을 건데 뭐 회복될 건데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감사하며 이만하기 다행이다 생각하며 좋게 생각하며 기분 좋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분 좋게 살 때 지난 월요일에 강의했던 것처럼 웃음이 나와요. 기분 좋게 살 때 노래가 나와요. 기분 좋게 살 때 춤이 춰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안 되고는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감정의 차이, 생각의 차이, 자기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루에 1만 번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좋은 결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2002년 제가 에덴병원에서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이 정회숙 52세 되신 분이 직장암 2기 왔습니다. 50 간 넘긴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10년 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까맣게 몰랐습니다. 건축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올 때 일이 바빠서 그러겠거니 현장에서 그렇게 뭐 생각을 했더라 이거예요. 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혼하고 싶었는데 결혼 정년기에 세 남매가 있어서 이혼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합니다. 조그마한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가 안 나와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직장암 2기 판정을 받습니다. 2002년 6월 18일입니다. 내게 왜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주나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정녕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일주일 뒤 수술을 했습니다. 10cm 제거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2기 진단인데 말기 정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1cm나 제거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어디 다니지 못해요. 흐르니까 소변도 대변도 막 흘러요. 인간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럽게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변과 대변 저런 기능이 망가버려 그렇습니다. 그러게 참을 수 없고 어디 뭐 쏟아져 나오니까 갈 수도 없고 자존심이 완전히 다 뭉개져 버린 상태가 됩니다. 자, 이번 한 달 후 퇴원을 했습니다. 상황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생각하고요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강의실도 못 나왔어요. 체조 못 나갔어요. 산책도 못 했어요. 단지 방에서 누워서 그냥 아이들 그 베네칫 하는 거 있죠. 그 정도.
자, 그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휴대폰도 꺼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뉴스타트를 하십시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남편에 대한 미움도 내려놓고 가족에 대한 걱정도 다 내려놓고 하루하루 뭐에만 집중했다고요? 뉴스타트 생활에만 집중을 합니다. 추석 명절 때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하는 병원에도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가봐야 뭐요? 암 수치 높다 하지, 뭐 이것저것 항암 치료하라 하지. 오로지 뉴스타트 생활에만 전념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말씀에 충실했습니다. 운동해야지 시간을 꼭 지켜서 운동을 했습니다. 웃음 치료 시간에 와서 기저귀 차고 다닌 거예요. 크게 웃었습니다. 건강 자연식 차린 음식 맛있게 100번씩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수술 하루도 수십 번 화장실에 들러 해야 되는데 견디기 힘든 날이었지만은 그렇게 차곡차곡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자, 노래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했던 게 치유시각화예요. 복식호흡을 하면서 내 몸에 NK셀이 암세포에게 접근해서 암세포를 처리하는 장면을 시각화하는 치료도 그런 덕분이니까 8개월 만에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됩니다. 퇴원을 했을 때 그가 서울병원에, 우리 병원에 입원했어요. 삼척서울병원에. 오목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침대를 봤는데요, 당장 꽃다발을 사서 달려갔죠. 까맣게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젠가 기억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살만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요양병원을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사를 했습니다. 요양병원하고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마련하고 지금껏 해오던 그대로 실천하며 3년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된 똥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수! 와! 여러분, 흐르는 똥만 쌌는데, 물똥만 쌌는데 뭘 쌌어요? 된똥을 쌌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자연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의 최고의 선물, 또 2년이 흘렀을 때 대소변까지 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수해야죠. 예. 구두도 신을 수 있게 되었고 속옷도 입을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좋아졌습니다. 그게 2007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발병을 해서 5년 만에 이분이 이렇게 좋아진 것입니다. 2011년이 그때 이제 이 글을 이분이 썼는데 직장암 수술한 지 9년 후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운동하고 걷기 에어로빅 최대한 즐겁게 하고 식사 철저하게 현미식과 야채식 하고 현미밥 각종 채소 나물 반찬 수시로 들깨죽을 쏘 먹었고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바람 피웠던 남편 투병 중에도 계속 바람 피웠었어요. 제 인생의 공로자로 인정을 합니다. 와, 왜 그랬을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었으니까. 왼수가 뭐예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죠. 남편을 용서했어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실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돈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걸 예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까 지상이 바로 천국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5시 30분 스트레칭, 포도 좀 마시고 하루 일과가 지금도 그런 이렇게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2002년부터 지금이니까 몇 년이요? 24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70한 4, 5세 되잖아요. 예. 자, 그리고는 드디어 지난 2025년 엊그제죠. 7월 27일 월요일에 우리 병원에 왔어요. 누가 막 나를 찾아요. 사무실에서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송사님 누가 목사님 보러 왔는데요? 딱 보니까는 이분이에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 수많은 사람들 다 기억은 못하지요.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막 저를 막 끌어. 목사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때 그 강의하신 말씀 그대로 살았다고. 지금은 안양교회 집사님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3년 전에 딸이 암 발병되고 2년 전에 작년에 부인이 암 발병되고 2달 전에 남편이 암 발병된 이 가정이 안양교회와 접촉이 돼 있어서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함께 이분이
이곳으로 입원시키려고 나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저를 막 끌어안고 좋아하고 막 그러는지,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했던 것들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 기억도 없거든요. 이분이 서울 삼육병원에 가서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소식을 또 제가 가서 꽃다발을 또 선물을 했대요. 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너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래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으아. 그러려면 이 노래 불러야 돼요.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박수!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일만 하고 잠 안 자고 가족들을 돌보느라 내 건강은 못 챙겼다. 병원에서 나를 보고 암 환자라 진단했지. 눈물 나고 서러워서 땅을 치고 후회하며 이것저것 다 해봤다. 지나버린 세월들이 너무 후회스럽다. 암 걸려봤냐? 암 걸려봤냐? 나는 걸려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하고 기운 빠져 고통 불면 심해졌다. 에덴 요양병원 와서 살 길을 찾았지. 아싸! 앞에 보면 푸른 산, 앞에 보면 푸르른 산, 충령산에 올라가면 온 세상이 내 것이다. 이런 축복 받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주먹 쥐고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남편이 말리고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나는 할 거야. 나만 위해 살던 인생 나물 위해 살 거야.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뉴스타트 배우고 성경 말씀 배우고 웃고 울고 노래했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난 이제 죽기는 다 틀렸다. 완치될 거야. 주먹 쥐고 완치될 거야. 옆 사람에게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는 어깨도 마시고 완치될 거야. 완치될 거야. 우린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우린 완치될 거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울고 웃고 살아왔던 아름다운 시간도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건강 강의, 말씀 강의, 건강 강의, 말씀 강의, 선배들의 회복 이야기 내 마음을 울린다. 난 이제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난 이제 살 거야. 새롭게 살 거야. 완치될 거야. 3번 반복합니다. 완치될 거야. 나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완치될 거야. 옆 사람에게 너는 완치될 거야. 너는 완치될 거야.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 마지막으로 완치될 거야. 우리는
빨리 완치됩시다. 자,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암 투병 중에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합니다. 가끔 병원에 들었을 때 암 수치 때문에 저희들 깊은 상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오직 뉴스타트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분 좋게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속히 빠른 시일 내에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빨리 회복하십시오.